여러분 안녕하세요. 탕크리아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수험 상담을 카톡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아침 운동하느라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이 떨릴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탕크리아스 안녕하세요. 일전에 톡으로 질문 드렸던 수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사항이 생겨 이렇게 또 톡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천인문 기본편 10월 시작했고 독학으로 공부 중입니다. 지금 10월 말에 이제 끝날 예정이고요. 혹시 천인문 기본편을 보고 이것도 난이도 올려서 핵심도 풀어봐야 할까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급 구문 독해는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천인문 베이직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문이 간결해요. 근데 강사로서 이제 지문 안에 있는 어법이나 구문이 봤을 때는 다른 구문 독해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천인문 베이직은 지문이 짧아요. 짧은데 쉽다기보다는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중급 구문 독해는 저는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5과목을 공부하잖아요. 특히 소방직이면은 영어랑 특히 소방과 소방관계법규가 이제 어렵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비슷한 영역에서 교재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지문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냐?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중에 유형별 독해로 천인문 기본편을 끝나고 나서 자이스트 독해를 많이 푼다고 할게요. 저는 이제 보통 독해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거든요. 구문은 천인문, 독해는 자이스토리 독해. 왜냐면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나 뭐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에 비해서 교재가 너무 좋아요.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과외 수준으로 이제 해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강사로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특정 어휘, 어법, 구문이 약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이스토리 독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방영어 기출을 풀거나, 저는 소방직 수험생들에게는 추후에 소방영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보다는 차라리 경찰 영어 기출을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기출은 왜 중요하냐면 문제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경찰 영어든 아니면 공무원 영어 기출을 풀 때는 공무원 영어가 소방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하지만 공무원 영어에서도 쉬운 직렬이 있어요. 제가 추천한 거는 소방직 수험생들에게 추천하는 공무원 직렬 영어는 사회복지직과 교육행정직입니다. 그쪽은 좀 쉬워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면서 아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차라리 저는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하나 새로 봐서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유형별 독해를 더 많이 푸세요. 그걸 추천드리고요. 천인문은 베이직은 딱 2회독만 하세요. 1회독은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2독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필기가 되어 있어도 또 해석이 안 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본인이 못 읽는 문장이 나온다. 그럼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한 경우는 막 머리도 진짜 하얗게 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당황해서 못 풀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강사 입장에서 수험생들 영어 지문을 볼 때 머리가 하얘지거나 갑자기 지문을 못 읽는 거는 자신이 평상시에 취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체크를 못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장 갔을 때 갑자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천인문이 10월에 다 끝나면 11월에 바로 자이스토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이스토리 순서가 기본 후 완성인가요? 자이스토리도 기본만 푸세요. 왜냐면 기본도 양이 꽤 많고 기본만 제대로 푸셔도 어차피 나중에 소방영어 기출과 경찰영어 기출 푼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교재보다
자이스트 독해 교재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소방 영어 강사님들 독해 교재를 보면은 인강을 팔기 위해서 해설이 부실한 경우도 많고 기출집은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어려운 질문도 많고, 하지만 자이스트 독해는 워낙 문제 퀄리티도 좋고 수능 문제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이고, 문장 구조 분석, 거의 과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교재보다는 저는 일단 자이스트 독해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본편. 기본편에 물론 쉬운 지문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유형별로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얘들은 매일 조금씩도 꾸준히 풀어주시고, 남는 시간에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을 섞어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편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소방 영어 기출을 푸시고, 그 다음에는 경찰 영어 기출.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공무원 영어 기출에서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지 다 공기출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의 질이 좋아요, 모의고사보다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이 강사님들이 모의고사가 뭐 지문이 좋거나 문제 수준이 너무 이렇게 퀄리티 좋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데,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는 그냥 기출이 낫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해도 충분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이스토리 풀 때 중점을 정답만 찾고 휙 넘겨버릴 게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구분 분석하면서 정답을 찾는 데 두면 될까요? 이건 좀 다른 건데, 천인문과 자이스토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천인문 같은 교재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으로 천천히 문장 구조 분석하고 해석도 하는 거죠. 자이스토리 독해는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 자이스토리 독해는 유형의 독해니까 문제 푸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문장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문장 분석 빨리빨리 되고 집도찍기 빨리빨리 되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웬만한 수험생들은 그렇게 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내용 파악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이스토리 독해는 일단 시간은 재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풀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내용 파악은 다 놓치고 감독회를 하면서 그냥 풀기만 해요. 그러면 풀어도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일단은 자이스토리 독해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시간 재지 말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중심 내용 나오면 그래서 밑줄 표시를 하는 거죠. 또한 자이스토리 독해는 천인문처럼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중심 내용 찾고 키워드 찾고 관련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세요, 자이스토리 독해에서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또는 주제 제목 이런 걸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험생들이 보통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식, 선입견, 막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출제자들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까? 간단해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글을 읽으면서 지문 안에서만 순수하게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아무래도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때 바로 해석을 보기보다는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에서 중심 내용 표시했던 것과 뒤에서 중심 내용 표시했던 것을 한번 체크해 봐가지고, 내가 비록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지만 앞문장에는 이런 내용이었고 뒷문장은 이런 내용이니까 둘은 순적 관계네, 둘은 역적 관계네, 둘은 원인과 결과네, 뭐 둘은 재진술이네, 이렇게 따져가지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추하는 게 이제 실전에서는 실력이 되거든요. 실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유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우리 독해가 소방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데 수능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요. 편입 영어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요, 독해 지문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다행히도 답의 근거를 다 줘요, 지문 안에. 근데 수험생들은 그걸 잘 못 찾아요.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재진술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가끔씩 이렇게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풀고 나서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철저히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답을 내는구나,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각 유형별로 문제의 원리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강사님들이 보통 강의하는 막 문제 독해 전략, 아니면 리딩 스킬, 독해 원리, 이제 이런 거 관련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냥 읽고 넘어가되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서 풀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 리뷰할 때는 독해 노트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해 연습을 하고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요. 우리가 중학교형 단어, 기초형 단어를 처음에 외우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독해 싸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가 영어 시험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예술이죠. 그러면 독해에서 마지막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독해를 풀기 전에 우리가 독해 단계별 연습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제가 중앙영문법 3800제를 보통 추천하는 이유는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추천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취지예요.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일문으로 이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스토리 독해로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내용 파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럼 마지막 싸움은 뭘까요? 어휘예요. 어휘. 그럼 다시 또 기출이 중요해져요. 왜냐면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강사님들은 기출 지문 똑같이 안 나온다, 독해 많이 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강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 교재를 팔기 위해서 상술일 수도 있는데, 강사로서 영어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지문이 너무 좋아요. 풀고 나서 저도 기출 수업 나가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독해형 어휘예요. 우리 시험은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만 쓰여요. 그래서 그러한 어휘들을 독해형 어휘 노트에서 정리하자고 했죠. 독해형 어휘 노트는 노트 한 권을 준비해가지고 앞부분에는 기출 나오는 어휘 생활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쓰이는 단어만 계속 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싸움은 결국 독해에서는 어휘 싸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독해를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해석하는 방법도 알고, 답의 근거 찾는 방법, 오답을 피하는 방법도 안다고 하면은, 그럼 남은 싸움은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독해형 어휘 노트를 만들고, 그 독해형 어휘 노트를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는 본인이 보고 있는 전문 어휘 교재를 암기하시고요. 독해형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복수 효과가 있는 거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독해형 어휘 노트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유스토리는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스토리 독해를 기본 풀고 나서 소방시험이 내년 한 3월이나 4월이라고 하면은 내년 한 1월 달부터 소방 기출 들어가고, 그거 끝나면 경찰 영어 기출 들어가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공무원 영어 기출에서 사회복지랑 교육했는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소방 영어는 충분히 합격점 그리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루에 자유스토리 독해 지문은 몇 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실력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그리고 구문이나 독해 또는 기출을 1시간 반 정도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물론 단계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수험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에서 선생님, 소방 영어는 문법이 많이 안 나오는데 기껏해야 한 2문제 나오는데 1시간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일단 소방 영어 자체가 쉬워요. 공무원이나 경찰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쉽기 때문에 소방제 합격생들의 영어 점수를 보면은 훨씬 높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일단 문법 2문제라도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한다고 했을 때 너무 문법적인 포인트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결국 문법 지문 안에 예문들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예문들이에요. 왜? 짧은 지문인데 거기에 어법이나 구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독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문법 공부하는 게 결코 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문 독해 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 자이스트 독해를 푸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뭐 자이스트 독해 1시간 반 동안 뭐 10쯤 푸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푸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자이스트 독해를 그냥 답을 아예 펼쳐놓고 해설 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초반부터 꼭 풀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못 푸시는 분들은 해석 펴놓고 일단 먼저 어휘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해석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못 푸는데 문제를 적게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답을 펴놓고 처음에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보고 답의 근거는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오답을 왜 오답 이런 게 오답이구나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휘랑 문법이 강화되고 구문이 강화되면서 점점 이제 자이스트 독해를 많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정해놓고 자신이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가면서 상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찻소리 좀 많이 들렸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